다음,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라는 기사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원전 관련주들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SMR까지도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한수원 같은 경우는 팀 코리아라고 해서 한국전력기술, 그 다음에 한전 KPS, 그 다음에 한전 원자력 연료,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이랑 팀을 꾸려서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원전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많은 선물들을 드린다고 했는데, 자, 현대건설, 대우건설, 여기도 여러분이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건설이지만 원자력 발전소 시장 공략을 위해서 최고 경영자가 현지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유럽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장을 선점해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몇 년 전 정권에서 탈원전을 하는 순간 이거 안 되는데, 전 세계 움직임이 안 된대 라고 뉴스캔에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쌓아놓은 기술력을 퇴보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전문 지식, 기술자 양성하는데 많은 돈과 시간이 드는데 그 기술자들을 이탈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안 된다,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 정권에서 친원전 정책을 펼쳤을 때 너무나 잘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특정 정권을 응원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전 사업 수출 기조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이 원전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향후에 웃으시는 여러분들을 보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원전 사업 수출 기조를 확대하에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이 해외 원전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저는 삼성물산 주가도 굉장히 저렴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전 수출 정책에 따라서 원전 사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했습니다. 낙점했어요, 정부가. 그러면 건설업계는 원전 경제력 제고를 박차를 가해야 되겠죠. 거기에 핵심적인 대표 기업들을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후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야겠죠. 수출 기조 확대되면서 현대건설이랑 삼성물산이랑 대우건설이 해외 원전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본격화는 했는데 잘 안 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잘하는 기업도 있을 테니까 말한다고 이게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이후 스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안전하게 하는 거겠죠. 조금만 더 얘기해 드릴까요? 왜냐하면 또 중요하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원전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제휴를 통해서 원전 사업을 진출한다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이죠, 이 방향 역시도. 그래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고 원자력 사업 분야에서 최고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웨스팅하우스랑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로 미국형 대형 원전 사업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미국의 원자력 기업 홀텍 인터내셔널, 여기랑 SMR, 요즘에 ASMR이랑 SMR이랑 자꾸 ASMR은 거의 잊었어요. 여기랑 소형 모듈 원전 SMR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미국 원자력 기업 홀텍 인터내셔널이랑 SMR 개발 그리고 사업 동반 진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SMR 같은 경우 차세대 원전 사업에서 주목받는 분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스터디에서 받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나중에 5배, 10배에 돌아올 겁니다. 그 기준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여기 역시도 세계 1위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이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여기랑 전략적 제휴를 맺고 글로벌 원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에 지난해 5천만 달러를 투자했고요. 올해 또 5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가 루마니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루마니아부터 동유럽 SMR 프로젝트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늘 다 퍼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체코 원전 팀 코리아 일원으로서 수주에 참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이 기업들과 어떻게 협업하고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나가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물산은 리스케일 파워, 여기 지분 투자가 계속 얼만큼 이루어지는지 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면 되겠죠. SMR, 소형 원전 모듈, 소형 모듈 원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SMR 같은 경우는. 그러면 SMR 관련해서도 원전과 관련 주식도 지금부터 모아가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이 될 겁니다. 자, 다 퍼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스터디 그만하겠다, 상관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혼자만으로는 이것 수익들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미래 흐름이나 바라보는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주. 지금 미국에서 여름철 코로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38개 주 맞네요. 38개 주에서 최근에 코로나 감염 증가가 있다고 합니다. 여름에 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아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겠지만 저도 이렇게 길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전쟁의 끝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으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들을 봤을 때 내년 말 정도면 무기가 동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 전력 소진 시기, 이게 2025년 연말 부터 27년 중반 이런 예측치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이미 가졌어야 되는 시기지만 지금이라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은 항공사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시즌별, 계절별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을 때 항공사 얘기도 했었습니다. 여름철 휴가철 앞두고 항공주 들이 주가가 변화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여름에는 꼭 알려드린 부분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년 여름 얻을 수 있고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면 1년에 4번 최소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법이 나오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수익을 어느 정도 얻고 싶으냐, 내 투자 스타일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행주, 항공주, 항공사 관련된 주식들이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오른다라는 가능성보다 제가 말씀드린 물량을 모아야 되는 아이들이 더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것들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0만원, 100만원 벌고 싶으세요? 몇억 벌고 싶으세요?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제가 힘주어서 강조하는 영역에 물량을 매월 모아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금수저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진심으로요. 그 부분만 되게 간다라면 여러분이 몇십억 부자는 쉽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신있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비만 치료제 별표 300개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기사 이걸 하나 봐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이건 같이 듣도록 할게요. 노보 노디스크의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인 비만 치료제 삭센다 특허가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세계 매출 1조 3천억 원을 기록한 삭센다는 올해 특허가 만료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내 비아트리스, 테바, 노바티스 등 글로벌 제약사 3곳이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한다. 이들 회사는 노보 노디스크와 특허 소송을 벌인 이후 합의해 올해부터 제품을 출시키로 했다. 다만 바이오시밀러는 삭센다, 용량이 아닌 삭센다가 처음 승인받았던 당뇨병 치료제 빅토자 바이오시밀러로 나올 예정이다. 빅토자는 삭센다와 같은 성분이지만 용량이 삭센다보다 적다. 노보 노디스크는 빅토자 용량을 늘려 삭센다로 허가를 받았다. 이후 노보 노디스크는 삭센다에 여러 물질 특허를 걸어 같은 용량의 바이오시밀러가 늦게 나오도록 조치를 취했다. 삭센다 주성분은 리라글루타이드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에서 음식물 배출을 지연시켜 식욕을 억제하는 GLP-1 계열 유사체다. 위고비처럼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받았다가 비만 치료제로 승인받아 판매한다. 산도주와 이스라엘 테바 제약 등 제약사도 올해 리라글루타이드 바이오시밀러 버전을 출시 준비를 하고 있다. 두 회사는 이미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빅토자 바이오시밀러 출시와 관련해 노보 노디스크와 특허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국내에선 삭센다 바이오시밀러를 펩진과 한독이 준비 중이다. 펩진은 바이오플러스와 삭센다, 위고비 바이오시밀러를 공동 제품화하기로 했다. 한독은 인도 바이오콘과 계약을 맺고 바이오시밀러를 국내에 들여오기로 했다. 바이오콘은 지난 3월 삭센다, 바이오시밀러를 영국에서 허가받았다. 바이오콘은 미국과 유럽에도 리라글루타이드에 대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독은 국내 유통과 독점 판매를 맡는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지난해 230억 달러 규모에서 2028년 1,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해외 제약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개발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한미약품은 자체 파이프라인을 가동해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한미약품은 차세대 비만 치료 3중작용제에 대한 주요 비임상 연구 결과를 세계 당뇨학회에서 발표했다. 한미의 차세대 지속형 플랫폼 기술 아실레이션이 적용된 HME-275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와 억제 펩타이드, 글루카곤 등 세 가지 수용체 각각의 작용을 최적화해 비만 치료에 특화돼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HME-275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고 6월 중순부터 HME-275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환자 등록을 시작해 첫 투약을 완료했다. 최인영 한미약품 R&D 센터장은 연말에는 에페글레나타이드 HME-275에 이어 비인크레틴 작용 기전의 신개념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 기사들을 봤는데 제가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얘기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후기를 쓰신 분들한테만 관련 기업들을 공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자, 여기 나와 있지만 그냥 쉽게 여러분들 비만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보 과잉도 있지만 공급 과잉도 있습니다. 먹는 것들이 과잉으로 먹다 보니까 비만 환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만 환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사회적인 문제까지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비만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31조에서 180조까지 약 3년 만에 6배 정도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2030년에는 지금 이 시장 성장치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28년에 180조인데 아마도 180조보다 더 클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숫자들은 더 커지겠죠. 2030년이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지금 주가 비싸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물량을 모아놔야 된다라는 거겠죠. 여기서는 나와 있는 게 한미약품이랑 그 다음에 한독 이렇게가 대표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음식에 대한 음식에 대한 것들도 줄여주지만 술, 담배, 마약에 대한 욕구도 줄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제가 알츠하이머에 대한 부분도 역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죠. 근데 지금 비만 치료제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시장 성장치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고 예전부터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장이 커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하시는 동안 계속 좋은 자료들 가져갈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터디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기사를 읽을 시간을 줄여서 그냥 제가 바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사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꼭 기사 보시고 영상이랑 다시 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드린 것들로만 해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이 또는 몇십억이 될 겁니다. 그 기회들을 꼭 살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스터디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스터디에서도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